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 전술 저자 김경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소방사로 들어와서 시험으로 계속 승진을 해왔습니다. 또 부산소방학교장, 서울소방학교장, 또 중앙소방학교에서 전술 교관을 주로 해왔습니다. 또 이 소방 전술 파일을 25년 전에 일본에서 교재를 번역하고 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의 소방대학의 교재를 번역해서 지금 이렇게 소방 전술 교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제가 참여를 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험으로 승진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 부분만을 해서 강의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드 소방 전술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재에 있어서 화재의 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재란 뭐냐?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의로 불을 질러도 화재고 또 실수로 불을 내도 그건 화재인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은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 그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거죠. 실수로 불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소화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소화시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내가 그냥 훅 불어서 껐다. 아니면 발로 비벼서 껐다 하면 그건 화재가 아니죠. 왜? 불을 끌 필요성, 그러니까 소화시설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불을 꺼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소화시설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소화기를 사용한다든지, 그죠? 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화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연소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뭐 과학적 화재 형법상, 민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것은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경찰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불을 냈지만 그 불이 너무 커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 또한 경찰이 형법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내가 집에서 뭐 이렇게 실수로 불을 냈는데 옆집에 좀 태웠어. 그건 형법이라기보다는 민법으로 뭐 돈을 좀 물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참고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교재에는 없습니다. 자, 화재 소화 적응성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으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화재가 이제 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 일반 화재냐? 목재, 섬유 이런 것들이 일반 화재라고 보고 표시는 A로 하고요. 색깔은 백색입니다. 유리 화재는 뭐 인화성 액체 이런 것들이고요. 표시는 B로 하고 황색으로 표시색이 있습니다. 전기 화재는 C급이죠. 금속 화재는 D로 표시하고요. 가스는 B인데요. 이 가스가 유리 화재하고 표시가 같습니다. 황색이고요. 똑같습니다. 전기는 청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유형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 화재, 자동차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뒤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자,
화재가 복합돼서 이게 주택에 이제 불이 났는데 옆에 이렇게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 승용차가 아주 비싼 페라리 승용차가 있어요. 이거 집은 뭐 별거 아닌데 승용차가 뭐 한 5억씩 한다. 그러면 이 분류를 할 때 애매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이것은 자동차 화재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예? 또 이것이 뭐 그렇게 창고에 별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 화재로 이렇게 뭐 건축물 화재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화재 조사편에 다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재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일단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소는 뭐냐? 화재의 소실에서 전소는 뭐냐? 전소는 70% 이상 타면 이거 전소예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것은 시험이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시험이. 자, 50%가 탔는데 나머지는 재사용할 수가 없다. 그럼 뭐냐? 그것도 전소인 겁니다.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30%밖에 안 탔는데 나머지는 뭐 거스름이 들어가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뭐 재사용이 안 되면 그것도 전소라고 봐야 되겠죠. 반수는 30에서 70 미만, 30 이상입니다. 네, 70 미만. 다음에 부분수는 30% 미만이 부분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급 상황 보고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자, 대형 화재, 뭐 중요화재, 특수화재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대형 화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5, 10, 50이다. 5는 뭐냐? 이건 사망이다. 10은 뭐냐? 사상자다. 50은 뭐냐? 금액이다. 재산 피해다. 50, 50억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험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뭐 7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뭐 15명이, 10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15명이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 중요화재 이재민이 또 나옵니다만, 중요화재 넘어가 보시죠. 중요화재로 구분하게 되면은, 뭐, 강공서 학교, 전문의 도전 공개 이런 것들 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 이것이 중요화재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화재, 대형화재 구분하는 문제 가끔 나와요. 이게 또 화재서 보고 규정이나 긴급 상황 보고에서는 다 합쳐버리는데 일단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재민 100명 이상 되면 이재민 150명 이상이 어쩌고저쩌고 70명 이렇게 지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특수화재는 철도, 항구의 매도, 외항선, 또 외국 공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처음 나옵니다. 구분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재 원인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일단 실언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수로 불을 낸 것이다. 시급부주의. 우리 어머니들께서 아파트에서 음식을 할 때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잠깐 뭐 마트에 뭐 사러 갔다 왔더니 불이 났다. 그건 뭡니까? 실화예요. 이 실화가 너무 커져가지고 자기 집만 태운 게 아니고 옆에 기중한 어떤 국가 문화재를 태웠다거나 또 옆에 옮겨 붙어가지고 사람이 뭐 몇 명이 사망했다거나 이건 단순히 실화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건 형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방화. 불을 지른 겁니다. 고의적으로. 이번에 강원도 산불 제가 알기로는 불을 뭐 홧김에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연발화 이거는 여러 가지 산화 현상 뭐 약품의 혼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 열을 주면 이것이 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화점 아시죠? 발화점은 인화점보다는 발화점이 높습니다. 자연 발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 발화, 뭐 지진 낙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시험에 나올 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화재 성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무염화재와 유염화재가 뭐냐? 쉽지만 시험에 간혹 나옵니다. 교시험에는. 무염화재는 뭡니까? 무염화재는 불꽃이 없는 거예요. 유염화재는 불꽃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해해야 되겠죠.
무염화재는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뭐 이불, 솜, 가구, 석탄 이런 것들이 무염화재의 원인이 돼요. 왜? 이런 것들은 타면은 신부화재, 알불로 있거든요. 표면화재, 신부화재. 그래서 무염화재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주위에 열이 형성이 되고 분위기가 되면 폭하고 출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유염화재로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무염화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염화재는 불꽃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불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열과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화재 유형이다. 주로 목재 화재, 나무 조각이 타고 또 이 유염 화재는 또 나무 조각 이런 것들은 비화 화재가 또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시험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말이죠. 지문 그대로 나옵니다. 이 지문은 뭐 변형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과거에는 그렇게 변형시킨 문제가 많이 나왔어. 왜 안 되느냐? 자꾸 문제 소지가 돼요. 개인의 교관이 아니면 개인의 그 출제위원들이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이렇게 고쳐서 내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거의 똑같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과 온도를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열과 온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몇 도씨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일단 물은 이 온도는 말이죠. 어디가 옮겨가야 불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옮겨가야 불이 나는 건데 옮겨갈 때는 항상 뜨거운 것이 차가운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열은. 온도가 서로 다를 때 당연히 전달이 되는데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자꾸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자, 열을 전달을 한번 보십시다. 시험에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보시면은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온도의 존재를 해야 된다. 당연하죠. 똑같이 90도와 90도, 200도와 200도. 그러면 이게 신속하게 열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500도인데 하나는 100도. 그러면 연소 확대가 빠르겠죠. 그래서 다른 이렇게 온도를 존재해야 되고 열은 따뜻한 물체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체로 움직인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쇄 반응이 있는 것이고 화재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열이 전달되는 비율은 서로 물체 간의 온도 차이와 연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 크면 클수록 나는 500도야, 너는 50도야. 그럼 이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열이 전달돼서 화재가 확산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전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도라는 것은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매개체. 자, 내가 여기 촛불이 있어. 여기 촛불이 있어. 촛불이 딱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게 젓가락을 딱 갖다 댔어요. 젓가락을. 손입니다. 손. 제가 그림 실력이 좀 없어가지고 손입니다. 젓가락. 그러면 좀 있으면 손이 뜨거워져. 이것이 전도입니다. 매개체가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초기의 화재는 전도에 의해서 발생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 이렇게 복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계의 마찰에서 나오는 그 열에 의해서 또 열이 전달되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대류는 뭐냐? 대류는 공기 이동이에요. 자, 쉽게 얘기했고요. 대류라는 것은 불이 났어요. 났으면 이 불이 나면 이것은 점점 여기 있는 공기를 뜨겁게 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올 것이고 식으면 또 내려가겠죠. 물론 이게 그러니까 연기에 타는 그 탄소들이 다 붙어 있겠죠. 그리고 연기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뜨거운 연기는 식으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대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건물 안에 내 방에서 난로를 피웠어요. 이렇게 따뜻한 난로를 피웠습니다. 좀 있으면은 이 난로에 집안의 공기가 전부 뜨거워지잖아요. 그것이 대류작용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자, 그러면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갑니다. 연기도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뜨거운 것은 올라가고 찬바람은 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대류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뜨거운 것은 위로 향한다는 것은 왜 위로 향할까? 왜 위로 올라갈까? 뜨거우니까 열이 있으니까 그게 팽창되니까 올라가겠죠. 가벼워져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복사는 뭐냐? 복사? 복사는 말이죠. 태양열 받는 거 복사입니다. 그죠? 태양열 받는 것도 복사예요. 또 뜨거운 자, 이런 이러지? 자, 여기서 난로에가 있으면은 공기가 전체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은 대류인데, 이건 대류다 이거예요. 손을 이렇게 난로에 열면 따뜻하다. 손에 열이 온다. 이것은 복사라는 얘기예요. 이 복사가 우리 소방이 중요합니다. 왜? 복사는 불이 났다 이거죠. 자, 불이 여기서 났어요. 여기 또 하나 건물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매개체가, 이 중요한 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 하면, 복사는 매개체가 없다. 매질이 없다 이거예요, 매질. 전달하는 물체가 없어요. 뜨거움이 이쪽으로 그냥 그대로 빈 공간을 통해서 전달돼서 여기서 불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사가 대형 화재 주범이 됩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대형 화재 주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노출화재에서 창문을 막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중에 이제 보면 이게 나오는데, 자, 아무튼 중간에 매개체가 없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복사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복사, 예, 다 설명을 드렸고, 비화라는 것은 뭐 얘기할 것 없어요. 비화. 지금 뭐 우리 강원도 산불 나서 비화화재. 비화화재는 말이죠. 바람의 속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풍속이 세크니까 초당 4m입니다. 그럴 때는 뭐 근처에 떨어지겠지만, 초당 5m 정도면 한 500m, 10m가 넘어가면 1200m까지 갑니다. 또 산불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작년에 보셨잖아요. 산불 그 비화재가 강릉 시내에 막 떨어지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불이 났잖아요. 네? 이 불이 여기서 불이 난단 말이죠. 어떻게 끄겠어요, 이거? 그것이 바로 비화 불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물질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그냥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뭐 물이 뭐다 이게 우리 소방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예. 이 물은 우리가 냉각소화에서는 물을 쓰잖아요. 물을 관계가 있고, 기압은 우리와 관계가 있죠. 왜? 여러분 산불이라거나 무슨 불이 나면은 새벽에는 불이 잘 확대가 안 됩니다. 기압에 문제가 있어요. 또 물속 같은 데는 대기압을 일로 본다면은 물속 10m 들어가면 2기압이 되고, 2기압이 되면 왜 달라지죠? 소방은 공기 사용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압이 우리 소방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압력도 필요하죠, 소방에. 네. 자, 밀폐된 곳에 여기다가 열을 줘서 압력을 가하면 폭발하겠죠, 이것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불내부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압력은 우리와 관계 있고, 또 압력을 주면 줄수록 열은 어떻게 한다? 열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밀도, 비중, 증기밀도 다 읽어보시면은, 예,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